안녕하세요. 즐거운 순간의 박대선입니다. 오늘은 장자크 루소의 에밀을 리뷰합니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으로 유명한데요. 저는 사회계약론보다는 에밀이 더 좋았습니다. 사회계약론은 제가 맹자를 설명하면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아니죠. 동양의 맹자가 17세기 루소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것.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될 포인트가 아닌가 오늘 느껴봅니다. 자, 에밀은 교육에 대한 얘기인데요. 유아기, 아동기,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부터 이제 결혼에 이르는 성년기까지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루소 자체는 이 에밀 표지에 나온 것처럼 미소년이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게 좀 전성기 때 루소였습니다. 하지만 뭐 호우대는 말짱했지만 그리고 뭐 생각하는 것도 나름 합리적이었지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스위스 출생인데 어머니는 뭐 아마 산용열로 보이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피할 수 있었죠. 소위 말하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죽은 것 같고 출산 5일 후에 죽었다 그러니까 출혈 과다였으면 당장 죽었을 거고요. 아마 지금이라면 안 죽었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뭐 가난한 시계공이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시계공이라는 거는 당시 말하는 농노 정도는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부르주아 시민 계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민 계급 중에서는 가난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쨌든 10살 때 아버지도 가출을 해 버려서 외삼촌한테 얹혀 살기 시작하는 오신과 비슷한 존재가 됩니다. 더부살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곳을 전전하는데 어 바락 남작을 만나면서 16살 때 후원을 받아서 인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했지만 신부는 나의 이 소양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음악 공부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작곡도 하고 뭐 음표 표시법도 새로 개발하기도 하는데 별로 성공을 못 했죠. 그리고 바락남작이 13살 위거든요. 그러니까 16살 때 29 살짜리 부인을 만나서 뭐 엄마라고 불렀대요. 그리고 바락남작은 꼬마라고 불렀고 근데 5년 후에 관계가 인제 이상해지죠. 소위 말한 연인 관계가 됩니다. 이 바락남작은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독거 부인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인제 소위 말하는 그 개종자를 도와주는 후원 사업을 했었대요. 그런데 워낙 얼굴이 뛰어나다 보니까 게다가 한 5년 정도 공부를 했으니까 안에 등고도 많아졌겠죠. 출신도 뭐 비천한 출신은 아니고 가난은 했지만 그래서 한 21 살부터 6 살까지 5년 동안 연인 관계였대요. 그 루소의 그 고백록에 보면은 처음 할 때 꼭 근친상간하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5년 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인제 쫓겨나죠. 그래서 뭐 나름 그때 되면 26 이니까 결혼도 해 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제 눈에 차는 거는 귀족 자제들이었고 귀족 딸들이었겠죠. 그런데 실제로 뭐 가난한 시민 계급한테 시집 올 여자는 귀족 부인은 귀족 여식은 없었고 결국은 그 하녀하고 인제 동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5 이나 낳는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아이들을 전부 고아원에 보냈다는 게 문제죠. 물론 이해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별로 좋지 않았을 거니까. 하지만 이 책에 쓴 에밀에 보면은 뒤에 나오거든요. 그거 얘기하면서 다시 얘기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하녀와 20년 후에 결혼을 하기는 해요. 그리고 그 전후에 그러니까 65 년도에 결혼을 했고 그전에 인제 중요한 저술 2 개를 발표를 하죠.
바로 이 책 에밀하고 사회계약론. 사회계약론은 프랑스 혁명의 어떤 이론적 중심을 이루죠. 그는 78 년도에 프랑스에서 죽었지만 그가 죽은 후에 한 11 년쯤 후인가요? 89 년도에 프랑스 대혁명이 발생합니다. 자, 일단 루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에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두 파트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15살 때까지는 인제 뭔가 지식을 얻어가는 과정인데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5 살까지 엄마와 아버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모유를 수유를 해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건강상 수유를 못한다 하더라도 유모를 추천을 받기보다는 산부인과 의사한테 주로 추천을 받는데, 산부인과 의사한테 인제 유모를 고르는 원칙 같은 걸 조언을 받고 그 원칙에 따라서 직접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당시 귀족 여성들은 물론 시민 계급이나 아니면 농노 계급에서는 그렇지 않았지만 귀족 부인들은 대부분 뭐 사교 활동에 안 좋다고 그래 가지고 건강하더라도 모유수를 안 하고 유모를 붙여 가지고 키우곤 했어요. 그게 뭐 아이한테 안 좋다는 거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죠. 그뿐 아니라 아버지도 물론 생계를 갖다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보다 "교육에 최우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본인은 물론 뭐 가난해서 그랬다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전부 고아원에 보냈다는 거는 좀 앞뒤가 안 맞긴 한데, 시차를 보면 그럴 수도 있겠어요. 이 에밀을 발표할 때보다 아이를 낳을 때는 한 10 년에서 20년 정도 전이거든요. 보통 아이를 5을 낳았다면 10년 동안 낳았었을 거예요. 우리 누나하고 막내 여동생과의 나이 차가 딱 10 년이거든요. 우리도 5 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욕을 많이 먹습니다. 욕을 많이 먹는데 저는 나름 이해를 하려고 해요. 그 저술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게 그냥 우리가 신이라면 먹지 않아도 산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생계가 해결이 안 되면 이런 거는 불가능하거든요. 다음 유아기 다음 아동기는 12 살까지인데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책 읽는 것보다는 경험과 추론으로 어떤 지혜, 지식보다는 지혜를 추구를 하라고 해요. 이 공자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죠. "지식만을 얻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이라는 게 바로 추론이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동양과 서양이 비슷한데 사상이 차이가 있다면 동양이 훨씬 더 빨랐다는 거죠. 이거는 이태리의 몬테소리 여사에의해서 몬테소리 교육법의 기본이 되기도 합니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몬테소리 학습 세트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은 이렇게 딱 이런 세트를 줘요. 그리고 "알아서 해라." 그러면 본인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되는 게 몬테소리 교육법이거든요. 그다음 3 년은 인제 소년기로 보는데 이때는 사람마다 인제 기본적인 지식은 얻었을 거고 그걸 알고 나면은 내가 어떤 거를 흥미가 있고 어떤 걸 잘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취향에 맞는 롤 모델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제 청년기랑 성년기인데요. 청년기 때는 인제 소위 말하는 하이틴이죠. 20 살까지니까. 이 교육의 최종 단계인 감정, 그러니까 연민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알 때고 그전에는 사실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영혼에 대해서 인제 개념을 잡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종교 교육이 이때부터 필요하다.'라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인제 결혼인데 여기서 인제 가상의 에밀도 가상의 소년인데 가상의 소녀 뭐 처녀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때는 성년기니까 소피가 나옵니다. 이제 소피 여기서 인제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나오는데 이것도 인제 후세 현대 독자들한테 많이 클레임을 받거든요. 여자에게 뭐 여자는 뭐 독립적인 인격이 아니고 권력도 없고 하부 구조고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때가 1700 년도니까 18 세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성의 투표권이 이루어진 거는 여기 그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1910
10년 된가 아마 그때쯤 될 겁니다. 그 딴 데도 아니고 미국이에요. 미국도 20 세기까지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앞서는 게 아닌가.' 만약 18 세기에 여성도 뭐 남성하고 동등하다라고 주장을 했다면, 그리고 사실 우리는 모두 뭔가 뭐 뛰어난 걸 했다는 뉴욕 누구죠? 아이작 뉴턴 경 같은 경우도 나는 단지 그렇게 천재적인 뉴턴 경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단지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보았기 때문에 더 멀리 볼 수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는데, 18 세기에 이런 거를 얻기는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현대 입장에서 보면 루소의 생각이, 여성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또 뭐였나요? 아이를 뭐 고아원에 맡긴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블레임할 수 있긴 하지만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도 서양에서는 최초로 왕도 정치에 대한 견해를 뽑아낸 게 바로 루소였으니까요. 루소도 어릴 때 뭐 보면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어머니는 죽고 아버지는 가출을 해 버렸기 때문에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유력한 독재가의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공부할 시간, 책을 읽을 시간이 있었던 것이지, 그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참고로 루시디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호메니에옹이 암살 명령을 내렸던, 그 알라를 모독했다면서 마호멧을 모독했다는 건가요? 아무튼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대에서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300년 전에라면 당연히 그런 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를 이해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해 봅니다. 참고로 제일 마지막에 여성의 투표권을 인정한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몇 년 안 됐어요. 자, 오늘 교육에 대해서 느낀 점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 리뷰를 준비하면서 찾다 보니까 칸트가 루소를 상당히 숭상했다고, 그래서 큰 루소의 초상화를 자기 서재에다 걸어 놓고 살았다고 한다는데 놀랐어요. 물론 저도 루소가 뛰어난 사람인 건 알았지만 칸트는 유명한 사람이죠. 순수 이상 비탄, 실천 이상 비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동굴의 비유도 나오고 이런 사람인데, 그가 아주 정확한 사람이거든요. 3시 반만 되면 무조건 산책을 해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그가 산책하는 걸 보고 시계를 맞췄대요. 옛날 시계는 지금처럼 그렇게 정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시계를 맞추지 못했던 날이 딱 이틀이 있었대요. 하나가 프랑스 혁명 때. 그 칸트가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사를 읽느라고 산책을 못 나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에밀을 읽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칸트가 에밀을 읽고서, 루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독서는 넓히기는 좋지만 체계적으로 하긴 좀 어렵거든요. 빠진 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에밀 읽으면서 이 논리적인 홍보성을 알기 위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산책을 못 나갔다고 하는데, 읽고 나서 느낀 거는 논리적인 부분은 약간의 구멍이 있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어떤 뭐랄까요? 어 정렬에서는 못 당했다. 그래서 그 논쟁하는 걸 포기하고 숭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300년 전의 사람이긴 한데 저랑 교육에 대한 느낌은 아주 비슷해요. 저도 아이들한테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별로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의견이 달랐는데 그럴 때는 뭐 엄마의 의견이 더 강하죠. 그래서 그랬다는, 저도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마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읽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 아이가 있다면 어떻게 교육을 하는 게 좋을지 감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순간에 박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